양진호 회장 사과문 보셨죠? 예, 봤죠 당연히. 느낌이 어떠세요? 사과문을 본 느낌. 그분은 원래 늘 이런 식입니다. 어. 그 사과는 그냥 지금 쏘나기를 피하고 지금 자기한테 쏟아지는 어떠한 비난과 그런 어떠한 뭐 비판을 피하기 위한 네.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예. 항상 이런 식으로 피해왔어요 논란을.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럼 옛날 구속도 됐었잖아요. 한번 2011년도에 그 당시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는데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이분이 엄청난 큰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 자, 나 진짜 구속되기 싫다 이번에도 계속 그랬고 예. 100억을 그때 물어주고서는 100억 정도 쓰고 한 2, 3개월 있다 나왔습니다. 다 합의했죠. 저작권법 그 저작권자들하고 네. 다 물어주고 나왔죠. 그때도 일단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뭐 직원들 관계에서도 만약에 뭔가 조금만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미안한 척 하다가 이게 이 사건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미안한 척 하다가 나중에 아주 잔인한 보복을 합니다. 끝까지. 그런 식으로. 예. 자, 이 크게 제가 이 세 가지 덩어리 정도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연일 동영상에서 나오는 직원들에 대한 내지는 뭐 어제 우리 박상규 기자도 저한테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 후에 후속 보도를 보니까 자기 아내와 뭐 불륜 관계인 걸 의심해서 뭐 어떤 대학 교수를 집단으로 폭행한 건 그리고 뭐 부인도 폭행을 했다는 얘기도 또 있고 부인도 잔혹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예. 부인이 얼굴이 거의 이건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때렸고 한두 번 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불륜 관계는 없는 걸로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냐면은 그 부인 휴대폰이 양 회장 이름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 카톡을 양 회장이 본 거죠. 자기 휴대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작 잡은 게 뭐 그냥 그 부인하고 그 대학 교수하고 대학교 동창 관계예요. 그 친근하게 대화 나눈 게 전부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부인과 그 대학 교수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때린 건데 그 부인 엄청나게 맞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교수 폭행 집단 폭행은 지금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맞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검찰이 무려 이것을 3, 4년 동안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수가 고소한 게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시점이 조금 보도마다 엇갈립니다. 우리 박 기자는 15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금 아까까지 알려지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은 폭행이 이루어지고 몇 년 있다가인 고소는 작년에 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도 있어서 말이죠. 폭행이 일어난 것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고 이 대학 교수가 얼마만큼 심하게 폭행을 당했냐면은 이분이 잠시 해외로 도피를 할 정도로 양 회장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도피할 정도가 됐고 그리고 양 회장이 또 웃긴 게 이 사람이 뭐냐면 잔혹하게 보복하는 게 자기가 때려놓고선 자기가 민사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뭐냐면 바로 당신이 내 부인과 불륜 관계로 내가 정신적 상처를 입었어. 돈 물어내. 그런 식으로 소송을 겁니다. 근데 이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양 회장이 좀 공포스러워서 맨 처음에 고소를 안 했어요. 고소 못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지? 그래서 2015년 그 즈음에 이분이 소송을 고소했습니다. 하여튼 박 기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보도는 13년에 폭행을 당하고 4년이 지난 작년 9월에 고소했다. 뭐 이런 보도도 일단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 폭행, 뭐 엽기적 행각, 뭐 이런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압수수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뭐 불법 음란물과 관련된 무슨 수익 창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는 뭔가 법조 쪽에서 양진호 회장을 비호하는 법조가 됐건 정치권이 됐건 뭐 그런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크게 세 덩어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있습니까 혹시? 더 있죠. 다른 건 더 있죠. 다른 덩어리가 있어요? 비자금, 직원들 그다음에 강제 해고, 그리고 탈세 많이 있습니다. 탈세, 비자금 그것이 아마 법조나 정치권 커넥션과 연결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현금으로 얼마 분배된다는 것이 저희가 여러 명으로부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현금으로 보통 분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호하는 정치인이나 법조계의 이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법조계 쪽에서는 최유정 변호사 지금 구속이 됐죠. 네이처 리퍼블릭 정관으로 했던 그분이 예,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예, 그분이 주로 양 회장을 맡아서 예. 변호사로 활동했었거든요. 예. 이혼도 대리하고 예. 이렇게 했었는데 회사 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양 회장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뭐 의견서도 내고 이런저런 뭐 이렇게 좀 소송 대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최유정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리적거리게 그런 거 자꾸 제출하지 마.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권리적거리게 그런 거 자꾸 제출하지 마세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최유정 변호사가. 예. 재판은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예. 하지 말라고. 예. 그랬을 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최유정 변호사한테.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구속됐을 때 양 회장이 되게 기뻐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변호사 구속이 됐는데. 왜 기뻐해요? 성공고소 안 줘도 되니까. 아이고. 그래서 우리 돈 굳었다고 직원들한테 막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법조 쪽은 아무튼 지금 최유정 변호사 이름이 하나 나온 것이고 예. 그 이혼 소송의 이 양 회장 측 대리인이 최유정 변호사였다는 건 확인이 된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외에 뭐 정치인 쪽에 뭐 정치인 쪽은 지금 밝히기는 좀 저희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증언은 분명히 있다. 예,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이 사건은 일단은 법조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학 교수가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고 네. 집단 폭행이고 증언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예. 양 회장이 단 한 번도 검찰에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차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를 받고 그 대학 교수분이 피해자가 고검에다가 항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검이 재수사 예. 지시를 했고. 지시를 했고 그 재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즘에 논란이 됐던 박병규 검사입니다. 그 사람은 뭐죠? 그분이 자기 과거에 자기 수사 방해했다고 상관을 경찰에 고소한 분이죠. 아. 근데 그분 역시나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고 수사 끝내지 못하고 이직이 됐죠. 이직을 했어요. 검사를 그만뒀어요. 그 이직이 아니라 예. 보직이 지금 현재 서울 북부지검으로 옮겼죠. 검사를 그만둔 건 아니고. 그만둔 건 아니고요. 옮겼고 예. 이제 그분 박병규 검사님을 접촉을 해봤는데 검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은 지가 불과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건 특히 네. 대학 교수 집단 폭행 건에 관해서는 고검에서 다시 지시해서 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은 예.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법조 내지 정치권 쪽인데 뭔가 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하신 상태고 어제도 오늘도 제가 이제 여쭤보지 못한 대목이 뭐 위디스크 그다음 파일로리 이걸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던 것 아니냐. 그건 확실합니다. 이 대목인데요. 예. 어떤 식으로 얻었다는 겁니까 수익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CBS에서 만약 정관용이 시사답게 정관용이다 하면 이 프로그램이 생방송이 아니 뭐 영상물이면 그걸 누군가가 이 저작권은 CBS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만약에 위디스크에서 거래가 되면 예. 당연히 CBS한테 저작권료를 내야죠. 예. 근데 이것은 양 회장 입장에서 돈이 안 됩니다. 저작권료가 세니까. 근데 음란물, 일명 그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영상 같은 저작권이 없죠. 네. 그런 것이 올라오고 내려받고 하면 엄청나게 거래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그 상품 하나가 그 불법 영상물 하나가 100원이면 80원에서 70원 정도가 양 회장 그 회사 몫으로 떨어지고 수익이 예, 그렇죠. 그 거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이제 불법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그래요? 관리를 하죠. 그냥 웹하드 업체를 놔두고 플랫폼만 가지고 올리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예. 회사가 올린단 말이에요? 회사 올리는 거 아니라 올리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니까 뭐 돈을 갖고 니네가 좀 올리고 네. 나중에 뭐 얼마씩 주고 수익 창출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예. 그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음란물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직접 그걸 관리한다. 이 회사가. 그럼요. 네. 최근에 요즘 뭐 방송을 많이 타고 고발 많이 당해서 최근에 이게 잠잠하지만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최근 몇몇 보도를 보니까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물에 대해서 주로 돈을 벌기 때문에 100억을 벌면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수익이라고 합니다. 100억 매출 중에서 예, 5, 60억이 수익. 예, 자기 남는 거. 그 돈으로 지금 양 회장은 1,000억대가 넘는 뭐 자기 말로는 또 뭐 지인들한테 난 재산 2,000억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또 대기업처럼 감시받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1인 100% 지배. 예. 계열사가 4개인데 예. 총 4개인데 100%입니다. 자기 거 다. 전부 다 1인 회사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집단 폭행에 가담한 사람 4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양 회장이 사장 자리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 입막음 시켰고 그 사람들은 불려갔거든요 검찰에. 네네. 다 입막음 이렇게 뭐 안 때렸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입막음하고 그 대가로 네. 전부 다 사장 자리 하나씩 줬습니다. 아니 개인 회사고 네.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데 비자금은 뭡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지 개인 회사는 비자금이라고 따로 부를 것도 없잖아요. 아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탈세,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 있는 거고. 자세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회사를 만들고 누군가를 또 일명 바지 사장을 세워놓은 다음에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매각을 하면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세금이 추징이 되고 뭔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다 어쨌든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기자께서 계속 뭘 갖고 있고 양 회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1년 반 이상 보도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왜 한 가지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말하면 양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커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폭행 영상이 끔찍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뭐 대기업 회장들 나중에 다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집행유예 나오거나.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는 양 회장을 정확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것을 공개하면 양 회장이 증거인멸에 들어가고 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라든가 경찰하고 얘기하면서 그것 좀 빨리 확보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좀 공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2년여를 추적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양 회장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으세요? 한 번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양 회장은 기자를 무서워합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왕인데요. 직접 만나면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럼 만난 건 아니네요. 그냥 그렇죠. 도망갑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분은 어둠의 세계의 제왕이지. 알겠습니다. 가혹하게 보복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들한테도 보복해요? 저도 그거 좀 걱정을 했는데요. 기자들한테는 보복 안 할 겁니다. 기자들은 무서워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양 회장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용기를 내고 보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기자가 내가 봤을 때 보복을 당했다는 사람이 한국에서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아무리 조직폭력배 뭐 저기 다 고발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뭐 폭행이나 엽기, 가혹 행위 등등의 동영상이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하나 공개가 됩니까? 음성 파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면 검찰 수사 과정이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그럴 때까지 제출이 됐는데도 증거를 제출을 요구를 해야죠. 검찰에서 우리한테.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고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래요. 박상규 기자도 진실탐사그룹 셜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체를 이끌고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캐지 않고 충실한 후속 보도 함께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셜록의 박상규 기자였어요.